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가 재고의 연장선상에서 원가 해결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재고 자산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죠? 그래서 판매 목적에 재고에 대한 모형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모형이 어떤 걸 가정했습니까? 상품, 그죠? 상품, 상품을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취득원가 결정, 그 다음에 판매 모형, 그 다음에 기말의 평가와, 그죠? 판매되지 않은 여러 가지 모형들을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우느냐 하면, 우리 재고 중에 보면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제조기업을 가정합니다. 이 제조기업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러니까 상품의 원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하고요. 제품의 그죠? 원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조기업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든 다 가요. 제조기업에 근무했던 분들은요, 뭐 상기업이든 서비스 기업이든, 그죠? 문이 넓지만 반대로는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죠?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마침 취업했는 데가 제조기업이 아니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제조기업에 가서 제품의 원가를 결정하는 모형 있죠. 그걸 체득해보면 좋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품의 원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있죠.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원가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은 그만큼 뭐예요? 큰 기업은 좀 돼요. 근데 작은 기업은 큰 기업이라도 100% 정확한 건 없어요. 근접할 뿐이지. 그 원가의 계산의 정확성이 근접할 뿐이지 100% 정확한 건 없다고요. 신이 아닌 이상 해당 제품을 만들기 위한 희생을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큰 기업은 모형을 이해해서 그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은요, 그걸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만드는 제품의 원가를 제대로 모르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ERP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범용성이 있는 있죠. 원가 모듈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줘도 운영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아니, 이론적 베이스가 없다고요. 이론적 베이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갔는데, 아니, 원가 모듈 있죠. ERP. 그래서 뭐 더 좋은 ERP 500인가 600 좀 하는데요. 그 기타 하나가 거기 버젓이 있으면서 이제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패키지로 구입했는데 운용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빛 좋은 개살구죠, 그죠? 멋진 아무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담당 직원한테 이거 왜 못합니까 하니까 원가에 대한 베이스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원가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부서에서 있으려면요, 원가를 모르면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원가 회계잖아요, 그죠? 원가 회계가 누구한테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가는요, 상품의 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기업의 원가? 제조기업의 원가. 제조기업에 만드는 거죠. 제품이죠. 그죠? 우리 원가 회계는 상품의 회계 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상품의 원가는 쉬워요. 측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는요,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해가지고 희생을 모아야 되니까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원가 회계는 제조기업을 의미한다. 그죠? 원가 회계는. 그죠? 자, 그리고 원가 회계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경영자의 회계라고 합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채권자, 투자자를 위한 거는 우리가 배웠던 재무회계, 그죠? 재무회계고, 우리는 지금 배워야 될 원가 회계는요, 오로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경영자의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는 도대체 이 경제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그죠? 정보 제공이 목적인데, 경제의 의사결정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경제는요, 끊임없이 뭐야? 계획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업무의 기본은 계획과 통제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계획하고 통제한다 이 말이죠. 통제한다. 계획이란 말은 경제 입장에서 경제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의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리를 어떻게 추구할 건지 계획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계획은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예산이라는 걸로 구체화돼요. 예산. 계획, 그죠? 예산이라는 걸로 구체화돼요. 그래서 내년도 뭐 영업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하고요. 요거 계획을 하고 보통 플랜이라죠. 플랜. 계획을 세우죠, 그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그죠? 이 우리 책임 회계라고 하는데 책임 중심점을 정해가지고 해당 계획을 그죠? 실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두가 있어요. 두가. 전사적으로 전부 다 있죠. 계획한 바를 다 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제를 경제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한 바가 제대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C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제라고 합니다. 이 통제가 바로 뭐냐면 성과평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기업이든 뭐 학교든 그죠? 성과평가가 없다면요, 그거는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자격증 시험을 그죠? 응시해 놓고 자격증 응시 안 하면 공부합니까? 안 한다고요. 자격증을 그죠? 목표가 있어야지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해야지 뭐예요. 사람들은 뭐야? 그 이에 대해서 자기 업적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유인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인사고과? 내가 인사고과를 받아가지고 잘하면 되잖아. 그죠? 왜 두려워하냐면 내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못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그걸 회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회피할 수 없다라면 잘 봐요. 노력하죠. 그 노력이 뭐야? 자기의 노력이 바로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있죠. 하나의 그죠? 동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업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주저하면 안 돼요. 그죠? 평가만이 뭡니까? 사람을 강하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평가받기 싫죠. 남이 나를 평가한다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학습하기 전에 뭐 시험장에 가기 전에 강하게 뭡니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어떤 거? 여러분 공부를 잘했는지, 잘 공부하고 있는지, 그죠? 그 평가를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배우는, 여기 과정에서 우리가 뭐 시행하는 뭐 그런 시험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 게임에 가기 위해서 밑에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뭘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죠? 배우는 과정인데, 그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일 시험 칩니다 하니까요, 결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일 시험을 딱 공지하면 50%가 결석을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다 왔을 때 있죠. 다 왔다 싶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있죠. 결석 다 했을 때 제가 임의적으로 랜덤을 쳐요. 왜냐하면 공지를 하니까 뭐예요? 다 빠져버리니까. 왜 시험 치는 날 왜 다들 아프죠? 그건 아니다, 그죠?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 경자는요,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 계획한 바가 왜 제대로 있죠? 성과가 났는지, 그죠? 혹은 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피드백이에요. 그게 뭐야?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업무의 기본적인 업무가 플랜 2C죠, 그죠? 플랜 2C. 항상 모든 어떤 경영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죠? 잘 어떤 계획, 프로세스를 잘 모르면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뭡니까? 그죠? 프로세스를 정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할까? 이 계획이 합리적일까? 그래서 경자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정말 좋을까? 더 나은 계획은 없을까? 그죠? 단계 의사결정.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CVP 분석이랄지, 관련 원가랄지,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좋아.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죠.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책임 회계를 합니다.
책임 중심점을 세 개로 나눠서, 그죠? 보통 공장 있죠. 직원들의 원가 있죠. 중심점이랍니다. 공장 직원이 계획한 바대로 제대로 원가를 수행했는지, 과연 원가를 절감했는지 그걸 평가를 해보는 거야. 평가를 잘했으면 어떻게 돼요? 상을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고. 못했으면요. 그죠? 막 맞다를 때리고 때리지 않고요. 이거를 경제는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왜 계획한 바가 잘못됐을까? 그 차이점 있죠. 도출해가지고 새로운 계획이 있죠.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의 연속. 그게 바로 뭐예요? 경자의 그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걸 전공했어요. 원가를 전공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있을 때 기획 파트에 있었어요. 원가 과장도 했고, 그죠? 공장에 가서 원가 과장도 했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왜 기획을 못 하냐면요. 가장 기업의 영업의 원천이 제품 아닙니까? 제조기업이랑. 그거에 본질적인 희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획하냐, 그죠? 그죠? 그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뭐야? 액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량화된 숫자를 많이, 그죠? 다뤄봐야지만이 뭡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C가 결국은, 그죠? C를 해서 이제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성과평가가, 우리 공장 직원들도 하지만 뭐예요? 영업부서 있잖아요. 수익 계산, 이익 계산의 중심점에 있는 있죠. 그 자들도 성과평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영업부에 있죠. 성과평가 모델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그죠? 우리 피드백.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 있죠. 그런 것들을, 그죠? 내가 투자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투자가 좋았던지를 또 평가를 해보게 되겠죠. 그렇게 나누는 파트가 바로 책임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파생된 성과평가 모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EVA랄지 여러분들 RI랄지 ROI랄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영, 그죠? 분석하는 지표가 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획과 통제 있죠. 이쪽 파트를, 그죠? 뭐라고 하냐면 관리회계라고 해요. 관리회계. 이쪽 파트를 보통 관리회계라고 해요.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죠? 필요한, 그죠? 기본이 뭘까요? 바로 있죠. 제품의 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품의 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제품의 원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가, 그죠? 원가 계산 측면을 다루는 학문을 바로 원가회계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가보시면요, 뭐 우리 책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원가 관리회계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장 먼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얘를 하기 전에. 이거를 알아야지 뭐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배워주세요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주세요라는 사람이 저한테 옛날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를 좀 잘하세요 하니까 얘는 못한대요. 이 말은 최소한, 그죠? 구구단 정도는 외우고 와야지 뭐야? 수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이 뭐야? 수학만 가르쳐달라는 게 말이 안 맞죠, 그죠? 단계가 필요하다.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시험 범위는 요것만 시험 범위야. 요거는 뭐야? 시험 범위가 아니다. 시험 범위는요, 바로 이 제품의 원가를 구하는 있죠. 그 범위만 우리의 시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하다 만 듯한 느낌 들어요. 요걸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있죠.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알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시험에 나와요. 경제의 의사결정 이런 거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시험 범위는 제품의 원가를 구하는 있죠. 그 모형을만 그죠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재경관리사랄지 다른 그죠 과정 그런 과정에서는 시험을 치죠, 그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내부 정보라고 해요. 내부 보고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외부 보고란 말은 아니다, 그죠? 외부 보고란 말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까지 여러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 얘기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딱 세 가지만 생각나면 돼요. 제조기업, 제품의 원가, 경영자, 내부 보고. 알겠죠? 여기에 있죠. 반하는 뭐 지문이 있다라면 그건 틀린 거다. 외부 보고. 그죠? 투자자, 채권자 이런 말 있으면요.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가 회계의 목적은 알았는데요. 그러면 원가 계산의 이제 정의랄지 모형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죠 원가 회계에서 그 관리 회계 큰 영역에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면만 배워요, 솔직히. 반도 안 배워요. 한 3분의 1 정도 배운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전체적인 있죠. 원가 관리 회계 포션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배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모형이다 보니까 이제 공식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외우지 않고 강의를 들어볼게요. 이해를 하면 공식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막 어떤 분들은 뭐 공식이 더 편하니까 공식을 외우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한, 그러면 공식 10개만 적어드리고, 자, 이거 외우세요. 외우면 합격. 못 외우면 끝, 불합격.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강의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죠? 공식을 외우려고 하는 그 노력에 있죠. 이해를 하면 뭐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식을 머릿속에 익히는 것도 외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대한 있죠. 의미를 잘 알아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은 안 외워진다고요. 제가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이 공식이 뭐죠? A2, 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A2 플러스 B2. 이게 무슨 공식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까? 맞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 너무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저는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의미 없이 익힌 거다. 그죠? 제가 옛날에 그런 거예요. 미분적분. 그죠? 미분적분은 다 포기하고 치잖아요. 그죠? 중간에 집합만 잘하잖아. 사람은 집합만 잘한다 했잖아요. 앞에만 잘한다고요. 미분적분까지 뭐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아웃이니까. 포기하니까. 그죠? 그런데 개념은 그렇잖아요. 미분은 뭐죠? 나눈다, 잘게 나눈다 얘기잖아요. 어떤 영역이, 그죠? 비선형이면, 그죠? 영역이 뭡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있으면 이걸 잘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거, 적분은 뭐예요? 쌓는다 이 말이죠. 그 개념만 제가 있죠. 고등학교 때 좀 알았다면 굉장히 그 수학 같은 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죠? 그래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원가 계산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가 뭐냐 이 말이죠. 원가의 정의는요, 희생이라고 정의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보면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넣으니까 이건 희생액, 희생. 원가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수익 창출을 위한 희생이 뭐예요? 원가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전에 우리가 상품 원가 배웠지 않습니까? 10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팔았다면 100원이 매출액이고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이 얼마죠? 매출 원가가 100원이잖아요. 그죠? 150원 팔았으면 그게 매출 원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냐면 산 가격이 아니고 뭐야? 만든 가격이죠. 만든 가격을 구하려는 모형을 배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좀 필요한 개념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제가 있죠. 어떤 걸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큰애가 있죠. 드디어 이제 성인이 됐어요. 큰애가. 드디어 성인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졸업을 시켰다.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용돈은 그죠? 네가 벌어가지고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뭡니까? 합의가 됐죠. 왜냐면 20년 동안 그죠? 모든 걸 다 떼어줬는데 그죠? 자, 그렇다 가정하고 이제 결산을 해봐요. 그래서 그죠? 20살 됐으니까 뭡니까? 더 이상 지원 안 한다고 했으면 20살까지 제가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과연 우리 첫째를 키우기 위해서이죠.
키운 원가 있잖아요. 보육 원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그죠? 궁금한 점은 걔를 20년 동안 키울 때 얼마 들었을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원가 대상이 뭐예요? 우리 첫째라는 말이에요. 첫째다, 그죠? 첫째, 원가 대상. 우리가 특정 제품도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계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는 목적 대상이 뭐예요? 바로 원가 대상이라고 한다, 그죠? 나는 지금 우리 큰애의 보육 원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가 뭡니까? 그죠? 바로 우리 원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둘째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제품으로 보면 A 제품도 있고 B 제품도 있고 C 제품이 있으면 A 제품이 뭐야? 원가 대상이 된다, 그죠? A 제품 만들기 위해서 글쎄 얼마가 들었는지, 그죠? 그게 바로 원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첫째가 원가 대상인데 둘째도 있어요. 근데 둘째하고 첫째는 같은 방을 써요. 그리고 그 방 안에 뭐예요?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그 화장실은 저는 안 쓰고요. 오로지 걔 둘이만 써요. 둘이만 쓴다고요. 그러면 제가 원가를 뭐예요? 첫째 보유 원가를 알고 싶은데, 그죠? 얘한테 발생한 원가가 있을 건데, 여기 만약에 뭐 얘는 지금 고등학교 있죠? 수업료가 들었다 하면 얘 거잖아요, 그죠? 얘가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얘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 수업료는 얘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들어간 거는 얘가 발생시키고 얘를 위해서 들어간 원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딱 쉽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가 계산할 때 어려운 점이 얘하고 같이 쓰는 원가가 있다고요. 같이 쓰는 원가가 뭐냐면 화장실의 휴지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죠? 얘만 씁니까?